4.3절의 이제 노드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어널리시스를 배우고 이제 메쉬 어널리시스를 배울 텐데, 둘 다 어쨌든 기본은 KCL과 KVL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한 설명을 하고 이제 예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제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다뤄볼 거고요. 자, 처음에 보면은 일단 주어지는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어떤 특정 노드가 있고, 그 노드에 걸려 있는 그 노드에 해당되는 전압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자 일단 노드가 주어졌으니까 그 노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KCL이겠죠. 룹의 형태면은 KVL을 쓸 수 있는데 그 노드가 어떤 한 마디에 점이 주어졌으면 KCL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KCL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서 이제 노드 전압을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노드들이 있을 때 하나의 노드가 있으면 또 다른 노드는 레퍼런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노드 전압을 구한다라는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노드 전압을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그 전압, 그러니까 뭐 꼭 노드 전압이 아닌데도 모든 전압은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 대비 얼마만큼의 전압이 높은지를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노드 볼테이지, 노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레퍼런스 대비 그 레퍼런스가 아닌 노드의 전압이 얼마나 높은지를 이제 표현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이는 이 예제에 보면 자, 지금 이 표시가 이제 그라운드, 접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고 지구는 굉장히 큰 도체이기 때문에 지구는 항상 0의 전위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를 0으로 봤을 때 자, 지금 여기 1번 노드가 있고 2번 노드가 있죠. 뭐 3번 노드는 당연히 접지니까 여긴 0인 거고요. 그때 우리가 자, V12라고 하는 이런 표시는 자, 뒤쪽에 쓰여져 있는 숫자가 레퍼런스라고 했습니다. 자, V2에서 그러니까 V2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2번 노드에서 1번 노드를 바라봤을 때의 전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V1이라고 하는 전압에서 V2를 빼면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V12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떤 전위를 표현할 때는 레퍼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레퍼런스가 있는 경우에 이 뒤쪽에 있는 것이 레퍼런스를 뜻한다. 지금 V13 그러니까 13 같은 경우는 지금 3번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1번의 전압이죠. 전위죠. 그러니까 지금 3번이 0이 되니까 V1이 되고요. 자, V23 같은 경우는 자, 3번에서 바라봤을 때 2번인 거고요. 그때 역시나 3번의 전압은 0이니까 V2와 같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그림은 이제 뭐 계속해서 다루었던 얘기를 이제 다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이 노드와 이 노드 사이에 아무런 뭐 소자도 없죠. 소자가 없고 그냥 이상적인 도선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거는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넓은 범위이지만 도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이 점에서 가상의 접지를 했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해서 그냥 레퍼런스, 즉 전압, 전압이 0이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V equal 0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다시 그려본다고 하면 지금 B와 같은 형태로 이제 그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뭐 어떤 게 보기가 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보기가 편한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형태로 변형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 자, 아래쪽에는 지금 그라운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자, 밑에 쪽에는 전압이 0입니다. 전압이 0이고요. 지금 여기 노드 전압 V1으로 이제 주어진 겁니다. 주어졌고 노드 전압 V2로 주어졌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I1이라고 하는 전류를 구하고 I3라고 하는 전류를 구하고 I2라고 하는 전류를 구해 보겠습니다. 뭐 그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주된 내용이 될 건데요. 자, 지금 보면은 저기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고요. R1이라고 하는 전압을 가로질러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1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R1이라고 하는 저항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가 I1이 되고, 그럼 R1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우리가 I1의 전류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I1의 전류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방향이기 때문에 자, 위쪽의 전류를 플러스, 아래쪽의 전류를 마이너스로 보겠습니다.
자, 위쪽의 전류를 플러스 위쪽의 전압을 플러스 아래쪽의 전압을 마이너스로 보게 되면 자, 마이너스 쪽이 레퍼런스가 되죠. 레퍼런스가 되게 되고 그랬을 때 자, 여기 레퍼런스가 되는 점이 0입니다. 0이고 지금 위쪽 플러스가 되는 점은 여기에서의 전압이 V1으로 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V1이 되겠죠. 0과 V1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R1이라고 하는 저항의 양단에 걸린 전압값은 V1-0이 될 거고요. 그래서 R1의 전압은 V1이 됩니다. 그러면 I1이라고 하는 전류는 R1분의 V1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I1에 해당되는 값이 되고 방향은 위에서 아랫방향입니다. 자, 그럼 이제 I3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위쪽에 여기서의 노드 전압이 V2 그리고 아래쪽의 노드 전압이 0이니까 그 둘 사이의 차이만큼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그 둘의 차이만큼이 지금 요 R3라고 하는 저항에 이제 인가된 전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I3라고 하는 것은 R3분의 V3가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V3가 아니라 V2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뭐 I1, I3 구했으니까 I2를 구해봐야겠죠. I2는 이 전류고요. 지금 전류가 지금 이쪽 방향,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로 지금 보겠다라고 이제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쪽이 레퍼런스가 되는 거고 왼쪽이 이제 뭐 바라보는 방향이 될 텐데요. 그러면 지금 R2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은 자,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은 전압인데 그 양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V1에서 V2를 뺀 것만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은 V1-V2에 해당되는 전압이고 그거를 우리가 자, 주어진 저항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그게 I2에 해당되는 전류가 될 거고요. 그래서 R2분의 자, 위에는 분모는 V1-V2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전류 구하는 방법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의 그림을 같이 볼 거고요. 아래쪽의 그림을 봤을 때, 자, 보시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로 이제 전압 V만큼 걸려져 있다고 하면, 이 V라는 것이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쪽이 더 높고 이쪽이 더 낮은 거고, 여기를 레퍼런스 보게 되니까 V1-V2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걸려 있는, 죄송합니다. 그 전류가 흐르는 혹은 전압이 인가되어 있는 저항이 R이니까 전류 I는 R분의 V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V가 방금 전에 구했듯이 V1-V2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R분의 V1-V2가 이 저항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 I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이거 컨덕턴스 오랜만에 나왔죠. 컨덕턴스는 R분의 1, 저항분의 1이니까요. 뭐 크게 다르지 않게 그냥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레퍼런스가 자, 그라운드인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노드 전압만 알면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자, 레퍼런스가 그라운드가 아닌 어떤 특정 전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둘 간의 차이를 구해줘야 되고요. 자, 차이를 구할 때 우리가 그 전압이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를 만약에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류의 흐름을 고려해서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고려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양단에,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했으면 저항으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전류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었던 회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노드 해석법을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A의 회로나 B의 회로나 이제 같은 회로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A의 회로에 대해서 이제 노드 해석법을 진행할 건데요. 자, 지금 우리가 위에 A번, 1번이라고 하는 노드가 있습니다. 노드가 있고 거기에 지금 IG1이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요. I1 그리고 I2라고 하는 전류가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노드에 대해서 KCL을 적용해 보면 IG1은 I1 더하기 I2라고 지금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자, V1이라고 하는 전압을 우리가 노드 1번 노드에 대한 전압이라고 했을 때 자, 이 R1이라고 하는 저항을 거쳐서 흐르는 I1이라고 하는 전류는 R1분의 V1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0V가 걸려 있고 여기가 V1V가 걸려 있다고 하면 R1의 양단에는 지금 V1이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는 거죠. 자, 이때 그러니까 전압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이제 부호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자, 전류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설정한 0V V1이라는 전압을 그대로 써서 V1-0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R1분의 V1이 지금 이게 I1에 해당되는 전류의 값이고요. 자, I2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리고 지금 1번 노드가 V1의 전압을 갖고 있고 2번 노드가 V2의 전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본다라고 하면 R2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은 뭐 앞에서도 했듯이 V1-V2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써 있는 이게 I2에 해당하는 전류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그 두 개를 묶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게 IG1에 대한 값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IG2에 대한 값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I2라고 하는 것은 자, I2라고 하는 게 지금 들어간 이 2번 노드로 들어가는 전류이고 자, I3와 I2라고 하는 게 나가는 전류죠. 그래서 자, I2는 I3 더하기 IG2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요. KCL에 의해서.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IG2, 우리가 관심이 있는 IG2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IG2는 I2-I3가 될 텐데요. 자, I2라고 하는 전류는 위에서 구했던 것처럼 R2분의 V1-V2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요. 지금 R3를 거쳐서 흐르는 I3라고 하는 전류는 자, 지금 보시면 아래쪽이 0V, 위쪽이 V2 볼트만큼이 되고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잡게 되면 자, R3의 양단에는 V2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R3분의 V2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서 다시 쓰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데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방정식이죠.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가장 흔하게 쓰는 게 뭐, 가우스 소거법을 아마 많이 쓰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들어봤을지 아니면 들어보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크라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미적분에서 이제 다루었을 텐데요. 아마 기억을 못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고요. 자, 크라머의 법칙에 대해서 추가로 배우고, 그리고 행렬 연산을 이용해서, 즉 역행렬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혹시나 뭐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더 찾아보고 싶으면 자, 교재에 이제 뒤쪽에 보면은 이제 어펜딕스, 이제 부록이 있는데요. 거기에 A 파트를 찾아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방정식을 풀 때 그 방정식을 우리가 행렬 형태로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가령 뭐 y1은 ax1 플러스 뭐 bx2 그다음에 y2는 cx1 더하기 dx2라는 이제 방정식이 있다고 하면 이걸 우리가 연립해서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함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y1, y2라고 묶어줄 수 있고요. 이것은 a C, B, D라는 행렬에 자, X1, X2라고 지금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쓰여져 있는 이 방정식이나 아래 쓰여져 있는 이 행렬식이나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행렬에 대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뭐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것, 이제 행렬식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쓰이는데요. 자, 행렬식을 구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여기 2차원 행렬, 그러니까 2x2 행렬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자, 행렬식 A 혹은 디터미넌트 A라고 하게 되면, 자, 행렬에서 이제 절대값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뭐 A, B, C, D라고 쓰게 되면, 자, 우리가 행렬식은 A와 D를 곱하고 B와 C를 곱해서 빼주면 되죠. 그래서 AD-BC가 결국은 지금 2차원 여기 있는 2차원 행렬의 2x2 행렬의 이제 행렬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2x2는 이렇고요. 만약에 이제 3x3짜리에 지금 행렬의 이제 디터미넌트 혹은 이제 행렬식을 구하려면은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써주고요.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해줘야 될 게 자, 얘를 고정시킨 후에 얘에 대해서 행렬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를 고정시키고 EFHI에 대한 행렬식을 구하면 되고요. 물론 구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EI 곱하기
2 곱하기 I 마이너스 FH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자, 일단 B를 고정시키고요. 얘와 얘를 이용합니다. 자, B를 써주고 DGFI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DI 마이너스 FG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자, C를 고정시키고 요 네 개를 써줍니다. 그래서 지금 C 곱하기 DE-GH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맨 앞부분은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고 다시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3x3짜리 행렬의 행렬식 디터미넌트는 이와 같이 표현되게 되는데 자, 이 과정을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의 예제고요. 3x3짜리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예제이고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자, 3x3 행렬에서는 자, 얘를 고정시키고 이렇게 4개를 먼저 보죠. 그래서 1 곱하기 자, 4개의 어떤 2x2 행렬이 나왔고요. 그 다음은 자, 얘를 고정시키고 얘와 얘를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1이 쓰여져 있고 2-1, 1, 2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얘를 고정시키고 얘를 써주면 되죠. 그래서 자, 1 곱하기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자, 그럼 얘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 자, 1 곱하기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2 그리고 마이너스에 1 곱하기 1이니까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고 앞에 1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자, 1 곱하기 자, 여기 이제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자, 4 더하기 1이 되죠. 그리고 다시 플러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2 곱하기 1에 마이너스에 지금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자,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 혹은 행렬식을 구하게 되면 자, 여기 아래 써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7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크라머의 법칙으로 들어갈 텐데요. 크라머의 법칙은 일단 뭐 행렬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행렬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크라머의 법칙이 이제 여기서 연습할 거는 이제 2x2짜리 크라머의 법칙과 3x3짜리 이제 크라머의 법칙을 이용할 텐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이제 방정식을 좀 쉽게 풀자라는 개념으로 의미로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푸는 게 불편하시다면 크라머의 법칙이 아니라 그냥 뭐 더하고 빼고 하는 식의 뭐 적당히 곱하고 뭐 더하고 빼고 하면서 그 개수를 혹은 변수를 소거해 주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해서 푸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그래도 뭐 편하게 푸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같이 공부를 해보면요. 자, 2x2짜리 크라머의 법칙이고, 자, 이와 같은 방정식이 지금 함수식 혹은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얘를 일단 우리가 먼저 행렬의 표현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x2짜리 행렬이 나오고 거기에 x, y,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자, 이런 행렬식으로 우리가 행렬의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행렬의 형태를 바꿀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처음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입니다. 2x2짜리 이 행렬이고요. 자, 여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지금 얘에 대한 행렬식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자, 0인 경우에는 지금 이걸 적용하면 안 되고요. 0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크라머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크라머의 법칙을 적용할 때 자, 먼저 우리가 관심 있는 x라고 하는 변수 혹은 x라고 하는 값은 자, 여기 있는 이 x라는 값은 자, 일단 행렬식은 구했다라고 가정합니다. 뭐 AD-BC가 되겠죠. 지금 디터미넌트 A는 지금 우리가 뭐 AD-BC라는 그 값이 이제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분모에 이게 들어가는 거고, 이제 분자에 이제 들어가는 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자, 우리가 x에 대해서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구하고 싶으면, 자, 첫 번째 변수에 지금 곱해진 항들이 a와 c죠. 그쵸? ax, cx가 있으니까 ac 대신에 자, 여기 뒤쪽에 써 있는 이 f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f가 먼저 쓰여지게 되고, 지금 y에 대한 그 계수인 b와 d를 갖다 써준 후에 얘에 대한 행렬식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d-bf를 계산해주면
자, 이거를 계산해주면 이제 x 값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y에 대한 거는 지금 보시면 y에 해당하는 것에, 그러니까 y에 해당하는 계수들이 자, 얘입니다. b와 d죠. 지금 by, dy니까 b와 d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by 대신에 여기 쓰여져 있는 이 f를 대신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 디터미넌트 a라는 거는 방금 전에 구했던 얘와 동일한 거고요. 얘에 대한 디터미넌트, 그러니까 행렬식은 a, f-ec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계산을 해서 분모 분자에 써주고 이를 계산해 이 식을 계산해 주면 그 값이 y 값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뭐 2x2짜리 행렬일 경우에 뭐 이런 식의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이득은 없습니다. 이득은 없는데 이제 뒷장에서 이제 우리가 3x3짜리를 풀어보게 될 거고요. 그때는 사실 그냥 뭐 가우스 소거법을 쓰는 것보다는 지금 크라머의 법칙을 쓰는 게 뭐 계산이 좀 비교적 간단해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상대적인 거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크라머의 법칙이 익숙하지 않고 끝까지, 그러니까 물론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건데 끝까지 익숙하지 않고 그냥 뭐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굳이 크라메 법칙을 고집하진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도 뭐 또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이런 크라메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사실 이게 뭐 회로에 나왔지만 회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적분학과 공업수학에 나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앞부분에 이어서 이제 3x3짜리 이제 크라메 법칙을 우리가 풀어볼 거고요. 자, 이제 세 개의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뭐 x, y, g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지금 개수가 a, b, c, d, e, f, 그다음에 g, h, i가 되고 그것의 결과가 j, k, l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x3 매트릭스를 행렬을 써줬고요. 그것에 대한 자, x, y, g 값 그리고 j, k, l 값이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것에 대한 디터미넌트 행렬식이 0이 아니다라고 가정했을 때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자, x에 해당하는 변수, 계수 지금 ADG가 여기서 여기 앞에 쓰여져 있는 얘가 x에 해당하는 계수죠. x에 해당하는 계수 대신에 여기 뒤에 써 있는 JKL을 대신 써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JKL을 써주게 되고 그러고 나서 자,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자, 3x3 매트릭스의 행렬식을 구하는 과정이 아까 방금 전에 봤듯이 자, J 그대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써줘야 되죠. E, F, H, I 그리고 자,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자, B를 써주고 그 다음에 KL과 FI를 써주면 되죠. B에 KL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KL 그 다음에 FI가 쓰여지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자 C를 고정시키고 플러스 C에 자, 얘를 써주면 되죠. KL 그다음에 EH를 써줘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 분모 분자에 들어가는 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분모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3x3 행렬의 매트릭스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x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뭐 y에 대한 경우에는 지금 y에 해당하는 계수 y에 해당하는 지금 b, e, h 대신에 지금 j, k, l을 써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g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g에 해당하는 cfi 대신에 지금 jkl을 넣어줬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x, y, g라는 우리가 관심 있는 값을 비교적 뭐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뭐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뭐 3x3 매트릭스의 뭐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풀 수 있는 거니까요. 뭐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좀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제 4.6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6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금 노드 전압 V1 그리고 V2, V3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V1, V2, V3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보고 자, 보시면 지금 V1 그리고 V2가 여기 있죠. 그리고 V3가 여기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굉장히 친절하게도 이 아래쪽이 그냥 전체가 다 하나의 노드다라고 알려줬죠. 그게 여기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0인 거고요. 지금 위쪽 노드도 묶어줬습니다. 지금 여기를 우리가 1번 노드라고 하고요.
지금 V2에 해당하는 여기를 2번 노드, 그 다음에 V3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 3번 노드라고 하겠습니다. 3번 노드 같은 경우에 지금 도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사이에는 그냥 하나의 노드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전류 I를 구하라고 했고요. 전류 I는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이고, 앞에서 우리 배웠었으니까 크라모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는 뭐 헷갈리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단위가 시멘스입니다. 옴이 아니라 지멘스 단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컨덕턴스를 뜻한다는 거죠.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 여기는 지금 2 지멘스로 쓰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0.5 옴이라는 거죠. 이게 자, 0.5 옴의 저항이 있는 겁니다. 자, 뭐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노드 어널리시스를 배우고 있으니까 지금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에 대해서 노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노드에 해당하는 겁니다. 1번 노드에 대해서 우리가 KCL을 적용하면 되겠죠. 자, 지금 KCL을 적용하려면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를 파악해야 되는데, 자, 7A의 전류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7A의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류 하나,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전류 하나가 있고, 자, 그리고 이것도 봐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나간 전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 전류 하나, 나가는 전류 세 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7A의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자, 지금 보시면 얘가 그 저항 우리가 전류 구할 때 전류 I는 R분의 V로서 구할 수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그 뭐죠? 컨덕턴스를 이용하게 되면 GVI로 지금 죄송합니다. GV로 표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 3지멘스라고 하는 여기에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아래쪽이 0, 위쪽이 1인 VI니까 V1이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 지금 V1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는 V1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는 거고 거기에 컨덕턴스를 곱해주게 되면 그게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3V1이라고 하는 전류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5A 같은 경우는 전류가 그냥 나가는 거죠. 5A만큼. 그래서 5를 써주면 되고 자, 1지멘스가 있는 여기를 거쳐서 흐르는 전류는 얼마나 되느냐? 자, 전류의 방향을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를 잡게 되면 자, 지금 그 양단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은 자,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봐야 되니까 자, 이쪽 노드의 전압이 V1, 이쪽 노드의 전압을 죄송합니다. 이쪽 노드의 전압을 V2, 이쪽 노드의 전압을 V1으로 보게 되면 V1 마이너스 V2만큼이 자, 여기에 걸려 있게 되죠. 그래서 자, V1 마이너스 V2에다가 컨덕턴스 1을 곱해줘서 지금 나온 전류 값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세 개의 전류가 나온다라고 지금 해석해서 지금 1번 노드에 대한 식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두 번째 노드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요. 자, 두 번째 노드는 지금 여기 있는 노드이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자,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들어간다라고 하고 그리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고 그리고 자, 이쪽에서 나가고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합시다. 자, 지금 총 4개인 거죠. 들어가는 거 2개, 나오는 거 2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5A라고 하는 것과 5A라고 하는 것과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지금 여기 표시된 이 전류에 해당하는 것이 더해져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위에서 구했던 거랑 같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나가는 전류가 2개가 있는데 여기에 전압이 V2고 여기를 V3라고 지금 봐야 되죠. 그렇게 되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놓고 보게 되면 자, V2에서 V3를 뺀 값이 지금 이 지멘스라고 하는 저항에 걸려 있는 혹은 컨덕턴스에 걸려 있는 전압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컨덕턴스를 곱하게 되면 이게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되는 거고요.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는 자,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를 봤을 때 V2만큼의 전압이 여기 3지멘스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3V2라고 하는 전류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노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노드에 대해서 보면은 자, 3번 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류가
들어가는 전류가 일단 하나 있죠. 17A라고 하는 들어가는 전류가 하나 있고,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나가는 거, 그리고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 총 4개의 전류의 흐름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가 들어가고 여기 또 하나가 들어가죠. 2개 들어가고 여기 나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이 전류는 우리가 방금 구했었죠. 그렇죠? V2-V1에다가 V2-V3에다가 지금 2를 곱해 줬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간 전류 하나는 2 곱하기 V2-V3가 되고요. 다음 17만큼의 전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나가는 전류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아래쪽 노드는 다 0이 잡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본다면 자, 이 1지멘스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V3 거기에 컨덕턴스 1을 곱하면 되고요. 자, 4지멘스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지금 V3 그리고 거기다 컨덕턴스 4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2개의 전류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 개의 노드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구한 거죠. 식을 구했고 이거를 풀어주면 V1 우리가 구해야 되는 V1, V2, V3에 대해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식이 3개고 미지수가 3개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정리를 하면은 4V1 V2는 2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자,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얘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얘를 우리가 크라마의 법칙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V1, V2, 그 다음에 V3가 생략되어 있죠. 그거는 우리가 0 곱하기 V3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변수 3개가 다 쓰여져 있으니까 그대로 이걸 이용하면 되고요. 얘는 지금 V1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면 0 곱하기 V1이 앞에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앞에 개수들만 따로 이제 옮겨 쓰면 되는 거고요. 4, 마이너스 1, 0. 그래서 4, 마이너스 1, 0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2가 쓰여지고 그 다음 0, 마이너스 2, 7 0, 마이너스 2, 7이 쓰여지고 자 V1, V2, V3가 순서대로 쓰여지면 되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 2, 5, 17이 순서대로 쓰여져 있으면 되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지금 V1 본인들이 쓰고 싶은 순서가 V1, V2, V3의 순서면 여기서도 식의 정리를 V1, V2, V3 형태로 표현해야 되고 그때 빠지는 개수는 표현이 안 된 개수는 0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크라마의 법칙을 이제 풀어볼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맨 먼저 뭘 해야 되냐? 자, 얘에 대한 행렬식을 구해야 되죠. 만약에 이 행렬식이 0이면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0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0이 아니면 그 행렬식을 구해서 이제 분모에 위치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행렬식이 이렇게 쓰여지게 되고요. 자, 요거 계산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하나만 연습을 해보면 지금 맨 앞에 있는 얘를 갖다가 자 써주고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7 그리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얘와 얘를 써줘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 1이 되고 거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7 그리고 더하기 자 0에 해당되는 값을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자 0이니까 뭐 사실 원래 안 써도 되는 건데 그냥 뭐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써보면 0에 마이너스 1, 6, 0, 마이너스 2 요 식을 계산해 주면 145라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했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건 구했고 분자에 들어가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자에 들어가는 것을 구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 개수 V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하고 싶으면 자 V1 앞에 있는 개수들을 제외하고 여기 있는 이 결과를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게 되면 1. 자 다음 V2 같은 경우는 지금 V2에 해당하는 개수 지금 마이너스 1, 6, 2라고 하는 것 대신에
2, 5, 17을 써주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준 후에 자 계산을 하게 되면 2가 되고요. 그 다음 자 V3 같은 경우는 자 여기 V3에 해당하는 개수 0, 0-2, 7 대신에 지금 2, 5, 17을 써준 후에 이 3x3 매트릭스 행렬식을 구해서 자 디터미넌트로 나눠주게 되면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V1, V2, V3에 해당하는 값은 1V, 그 다음에 2V, 3V가 되는 거고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전류 I가 하나 더 있죠. 자 우리가 전류 I를 어떻게 정했었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갔으니까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를 봤을 때 자 V2 마이너스 V3에다가 자 컨덕턴스 2를 곱해주면 그게 우리가 전류 I와 같았습니다. 자 V2와 V3 구했죠. 자 2, 3이니까 지금 2-3 곱하기 2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답이 마이너스 2V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계산이 자 여기 있는 이 계산인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뭐 계산 과정이 조금 뭐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실수할 염려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x3 매트릭스 정도는 풀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크라mer 법칙을 쓴 거니까요. 자, 뭐 크라mer 법칙을 좀 한번 뭐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좀 연습을 좀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4.7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7에서 요구하는 건요. 지금 보시면 이제 V1 그리고 이제 V2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V1, V2를 구할 건데 지금 이 회로를 잘 보시면 독립전류원이 하나 있고요. 종속전류원이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V1에 해당되는 값을 여기로 정해줬고 V2라는 것을 여기에 정해줬으니까 여기를 우리가 1번 노드로 보고 여기를 2번 노드로 봅시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레퍼런스, 그라운드가 잡혀 있죠. 그러면 얘를 0으로 봐야 되니까 아래쪽에 지금 아무 소자도 없는 이 각각의 노드들은 다 0V의 전압이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게, 자, 전류 I라고 지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관계식을 나타낼 수 있죠.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자, 지금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1옴의 저항이고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V1-0만큼 걸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V1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전류 I는 우리가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I는 1분의 V1. 그래서 자 V1이 전류 I와 같은 값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V라는 지금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자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플러스가 왼쪽인 거죠. 오른쪽이 마이너스고 기준이니까 자 여기에 전압이 V1이었습니다. 지금 이만큼이 다 같은 노드죠. 그리고 여기에 전압이 V2예요. 그러면 이 V라고 하는 것은 결국 V1에서 V2를 뺀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고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노드에 대한 이제 노드 해석법을 적용을 할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1번 노드 같은 경우에는 자, 들어가는 전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5A라고 하는 들어가는 전류가 하나 있고 자, 나머지 전류들은 다 나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1옴에 대한 것도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이쪽에 있는 1옴에 대해서도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자, 여기 종속 전류원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전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 여기 2분의 1옴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전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5A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나가는 전류 일단 여기 종속 전류원에 의한 거 하나 나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 I라고 하는 이 전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1옴에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 V1만큼이 주어져 있고 자 V1을 우리가 오메 법칙을 써서 1로 나눠주게 1옴으로 나눠주게 되면 V1만큼의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V1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2분의 1옴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V입니다. 그래서 이 V만큼이 주어져 있는데 이 V 대신에 우리가 V1-V2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되면 이제 변수가 하나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들을 넣어준 겁니다. 관계식을 이용해서요. 자, I 대신에 이제 V를 넣어줘서 V1을 넣어줘서 5V1 더하기 자, 여기도 V1 자, I 대신에 V1을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V1 더하기, 자, V 대신에는 여기 있는 V1-V2를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조금 더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V1은 V1대로 V2는 V2대로 묶어주게 되면 9 V1 마이너스 2 V2로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노드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요. 자, 두 번째 노드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를 파악을 하면, 자, 들어간 전류와 나간 전류를 파악하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간 전류 하나 있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전류, 그리고 자, 2V만큼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5I만큼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는 전류가 총 3개죠. 그리고 나온 전류가 하나입니다. 자, 지금 들어간 전류 5I 하나, 그리고 자, 지금 이것에 해당되는 게 2V, 그리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또 2V입니다. 자, 그리고 자, 나가는 전류. 이것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V2 0이니까요. 지금 2분의 V2만큼의 전류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요.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지금 이제 아까 구했던 V 대신에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을 대신 써준 겁니다. 2V1 마이너스 V2. 그리고 자, I 대신에 또 다시 V1을 써줄 수 있죠. 여기서 구한 관계식에 의해서 5V1 더하기 자, V 대신에 V1 마이너스 V2를 써줘서 2V1 마이너스 V2가 쓰여지게 되고요. 2분의 V2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V1은 V1끼리 V2는 V2끼리 묶어주게 되면, 자, 9V1-2분의 9V2 이퀄 0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뭐 크라모의 법칙을 쓸 수도 있는데요. 뭐 크라모의 법칙은 뭐 앞에서 우리가 연습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자, 죄송합니다. 역행렬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행렬을 풀려면 당연히 행렬의 형태, 매트릭스 폼으로 이제 써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요것들을 매트릭스 폼으로 써주면 지금 여기 이제 뭐 이퀄이 빠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5고요. 자, 9. 그래서 앞에 9가 쓰여지게 되고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9 쓰여지게 되죠. 그리고 V1, V2, 그다음에 5, 0을 쓰게 되면, 자, 행렬식을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 9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 곱하기 9,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죠. 그리고 자, 마이너스 2분의 45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 V1과 V2를 구하려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얘를 A라는 매트릭스로 보게 되면 이 앞에 역행렬 A의 인버스를 갖다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앞에는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기 때문에 사라지고 뒤쪽에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디터미넌트를 구했고 그 디터미넌트 분의 1을 계산하고, 그리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쓰인 얘와 얘는 순서를 바꿔주고 얘와 얘는 부호를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거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뭐 고등학교 책이나 아니면 이제 뒤쪽에 있는 그 부록, 그러니까 어펜딕스 A번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A, B, C, D의 행렬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뭐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하고자 하면, 자, AD-BC 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그 행렬식에 해당되는 거죠. 행렬식을 써주고 지금 얘의 인버스 매트릭스는 DA, 그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의 형태로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 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자, V1 값은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자, 계산에 의해서 1이 나오게 되고 V2 값은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너무 어려워서 뭐 역행렬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크라마의 법칙을 이용하는 게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쓰시면 됩니다. 뭐 회로 해석은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되, 그래도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여기 나오는 예제들의 뭐 크라마의 법칙이 쓰여져 있으면 그걸 한번 연습해 보고 역행렬이 쓰여져 있으면 또 그것도 같이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4.4절에서 다루는 내용은 자, 전화번이 포함된 회로입니다. 이제 제목에서 보듯이 전화번이 포함된 회로인데 자, 뭐 전화번이 포함된 회로가 이제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고 이제 내용을 지금 배우게 되겠죠. 그러면 자, 왜 특별한지에 대해서 이제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는 노드 해석법이고요. 자, 노드 해석법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전화번이 있는 경우를 보는 겁니다. 자, 노드 해석법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가운데 지금 전화번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뭐 4.8에 예제가 하나 주어져 있고 이 경우에 지금 뭐 5V 전화번, 4V 전화번이 주어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전화번이 주어져 있는 회로가 있다라고 하면 자, 그 경우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앞에서 연습했지만 우리가 지금 노드 해석법에서 주로 구하는 게 노드 전압입니다. 노드 볼테이지라는 걸 구하게 되는데, 자, 노드 볼테이지를 구해야 되는데, 전압원이 있으면 실제로 얼마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는지를 그 근처에서 보여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지수가 하나 줄어들든지 아니면 아예 숫자로 대체되든지입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노드 전압 하나가 주어지든지 아니면 그 주변 관계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혹은 미지수를 하나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지금 보면 여기 레퍼런스가 달려있죠. 자, 지금 접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0V인 겁니다. 0V이고요. 자, 지금 여기 뭐 보시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구간이 있고 그 구간에 대해서 보면 자, 0V의 전압이 계속 유지됩니다. 유지되다가 자, 5V 전압원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0V인데 5V 전압원을 만난 직후에는 여기가 5V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 적어도 여기까지는 5V를 유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요 위치랑 요 위치까지는 5V인 거죠. 그러면 지금 자, 이렇게 표시된 이 안에서 원래는 우리가 V1이라고 하는 노드 전압을 구했어야 됩니다. 구했어야 되는데 그 노드 전압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숫자로 정해지는 겁니다. V1은 5V라고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물론 여기도 지금 도선으로 도선만 있기 때문에 여기도 5V인 거고. 자, 이런 경우 자, 레퍼런스가 있고 지금 전화번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자, 크게 하나의 노드를 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슈퍼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노드를 그릴 수 있고 구체적인 숫자로 특정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경우이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4V 전화번이 있습니다. 4V 전화번이 있고 지금 4V 전화번을 근처로 해서 V4라고 하는 지금 노드가 있고 V5라고 하는 지금 노드가 있습니다. 뭐 물론 노드 전압이요. 노드 전압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V4 자, 여기 마이너스 단자 들어가기 전까지는 V4라는 전압을 유지하다가 단자로 들어가서 플러스 단자로 나오면 V5라고 하는 전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V4와 V5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V5는 결국 뭐가 되냐면 V4에다가 4V만큼 더한 값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V5 대신에 V4 더하기 4라는 것을 쓸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구해야 되는 게 V1, V2, V3, V4, V5까지 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지금 V1은 숫자로 정해져 버렸고 V5는 V4를 구하면 자동으로 구할 수 있는 거가 되죠. 그래서 자, 이겁니다. 결국은 자,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 노드 전압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거죠. 전압원 개수가 여러 개면 자, 그 개수만큼 사라집니다. 여기는 지금 전압원 개수가 두 개니까 두 개의 노드 전압이 사라진 거고요. 만약에 전압원 개수가 10개면 10개의 노드 전압이 사라지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해 놓은 거를 교재에 설명된 거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전화번을 근처로 해서 자, 소자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자, 전화번을 근처로 하되 소자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우리가 슈퍼 노드라는 것을 이제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슈퍼 노드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슈퍼 노드를 근처로 해서 KCL 적용이 가능합니다. KCL 적용이 가능한데 문제는 자,
우리가 노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드는, 자, 이거 V2라고 하는 노드는 항상 V2만큼의 전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슈퍼 노드는 위치에 따라서 전압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멘스를 근처로 계산할 것 같으면 V4라는 전압이 이 지멘스의 오른쪽 부분에 걸려 있는 거고요. 지금 1 지멘스를 기준으로 하면은 아래쪽은 0V일 거고 위쪽은 지금 V5 혹은 V4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V4 더하기 4만큼의 자, 노드는 하나로 큰 노드, 슈퍼 노드를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전압은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심하면 되고요. 자, 지금 A번에 설명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경우입니다. 레퍼런스가 포함되어 있고 전압원이 있으면 자, 이 미지의 노드 전압이 그냥 숫자로 특정이 되더라.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이고요.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가 없이 지금 전압원이 포함된 경우는 그 관계식에 의해서 미지의 미지수, 우리가 구해야 되는 노드 전압 하나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이제 슈퍼 노드라고 하고요. 자, 이것을 잘 이용하면 이와 같이 이제 계산 양이 줄어들겠죠. 앞에서의 예제를 이제 계속 같이 풀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V1에 해당되는 값이 이제 5V로 바뀌었고요. V5에 해당되는 노드 전압이 V4 더하기 4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해야 되는 V2, V3, V4에 대해서 이제 구해 볼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각각의 노드에 대한 노드 해석법으로 이제 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2번 노드, 그다음에 이제 3번 노드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면은 자, 여기가 지금 2번 노드고요. 여기가 3번 노드고 자, 그리고 이 노드, 슈퍼 노드 하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노드 여기를 우리가 B라고 하겠습니다. 자, B라고 하면 자, 지금 1번 노드, 2번 노드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KCL을 적용해야 되고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드를 향해 들어오는 전류가 지금 얘도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하나가 들어오고 나머지 세 개가 나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노드에 대해서는 모두 다 나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B라고 하는 노드에 대해서는 자, 여기도 다 전부 다 나가는 걸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노드 해석법을 이제 사용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2번 노드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지금 6A 전류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전류 하나. 그리고 나가는 전류가 아까 봤듯이 총 3개가 있었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옴이 아니라 이제 컨덕턴스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곱해주면 되죠. 자, 지금 요 1지멘스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 지금 화살표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봤으니까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본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1지멘스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V2-5가 되죠. 그렇죠? V2-5가 됩니다. 그래서 자, V2-5에다가 컨덕턴스 1을 곱해준 결과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지금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 전류를 보겠습니다. 이 전류를 보게 되면 자, 위쪽의 전압 V2, 아래쪽의 전압 V3가 됩니다. 그래서 V2-V3에다가 컨덕턴스 4를 곱해준 것이 전류가 되고요. 자, 지금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이 전류 같은 경우에는 자, V2 마이너스 자, 그럼 여기서의 전압이 얼마냐는 건데요. 그렇죠? 여기서 전압이 얼마냐는 건데 지금 슈퍼노드를 이렇게 잡았고 지금 이게 여기에 전압과 같겠죠. 그래서 V4 더하기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V2에서 V4 더하기 4를 갖다가 빼준 것이 이 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간략하게 V2, V3, V4에 대해서 각각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노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복잡하니까 조금 지우고 다시 이제 세 번째 노드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자, 세 번째 노드는 지금 다 나가는 전류를 봤죠. 나간 전류를 봤고 자, 4지멘스라고 하는 컨덕턴스가 있고 지금 나가는 전류니까 여기가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V3에서 V2만큼 빼준 자, V3에서 V2만큼 빼주고 4를 곱해준 게 지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전류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V3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자, 아래쪽이 0V니까 3-0에다가 3을 곱해준 거가 되겠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얘 같은 경우는 자, V3에 전압이 걸려 있고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4입니다. 그래서
자, 2 곱하기 V3 마이너스 V4가 되죠. 전류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V2, V3, V4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세 번째 노드. 자, 여기 B에 대한 노드를 보겠습니다. 자, B의 노드는 우리가 이제 다 나간다라고 봤죠. 여기도 다 나간다라고 봤고, 그랬을 경우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V4에서 지금 V3로 나가는 전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게 되면 V4에서 V3로 V4에서 V3를 빼주고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간 전류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얘 같은 경우는 자, 밑에 쪽이 0V죠. 그래서 V4에서 V4에 4를 더한 원래 V5에 해당되는 거였죠. 얘에다가 1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요 위에 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간 전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지멘스에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잡고요. 자, 여기에 전압이 아까도 봤듯이 V4 더하기 4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V4 더하기 4 마이너스 V2 곱하기 2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V2, V3, V4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역행렬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크라메 법칙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크라메 법칙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메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자, 이거를 우리가 행렬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식과 같이 표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자, 처음 해줘야 되는 게 디터민트를 구해줘서 그 디터민트 값이 0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것이 자,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구하면 되고요. 자, 뭐 실제로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연습하는 의미로. 그래도 혹시나 싶을까봐 자, 다시 한번 써줬습니다. 지금 7을 써주고 얘네들 계산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4를 써주고 얘네들을 놓고 계산하는데 자,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에 이렇게 4개 행렬 계산하면 지금 디터미넌트가 나오게 되고 그것 분해 자, 구한 디터미넌트 분해 자, 각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V2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V2의 개수에 해당되는 얘네 대신에 3, 0, 마이너스 11을 대신 넣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V3를 구할 때는 V3의 개수에 해당하는 얘 대신에 지금 3, 0, 마이너스 11을 넣어줬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V4에 해당되는 개수 대신에 3, 0, 마이너스 11을 넣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하면 자,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요 행렬식이 139가 되고요. 이거를 계산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자, 교재를 이제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4.9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9에서는 문제에서 이제 V와 I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V가 여기 있고요. I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요 두 개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지금 보면은 앞에서의 문제들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이제 레퍼런스를 그러니까 접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접지는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레퍼런스 값을 정해주는 거니까요. 자, 여기에다가 접지를 시켜서 여기를 0V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노드 0V, 여기 노드 0V가 되고요. 자, 지금 0V고 여기 전압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위쪽은 20V의 전압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자, 여기 V만큼의 0V에서 올라갈 때 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으니까 여기서의 값이 V가 되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갈 때 3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으니까 여기서의 노드 전압은 V 더하기 3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구했고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슈퍼노드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자, 여기 가운데 부분에 전화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을 지금 이 전체를 이제 슈퍼노드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것 전체를 슈퍼노드로 잡고 지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류, 그리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류, 그리고 들어가는 전류, 그리고 나가는 전류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답이 쓰여져 문제풀이가 되어 있고요. 자, 하나하나 짚어보면 자, 첫 번째는 이 전류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는 전류. 지금 이 6kΩ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은 V 더하기 3 그리고 20V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게 되면 이쪽 오른쪽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V 더하기 3 마이너스 20을 저항값
자, 지금 킬로옴이기 때문에 6 곱하기 10의 3승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지금 이 전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이 지금 0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른다라고 보겠죠. 그러면 위쪽이 저 전압이 높고 아래쪽이 전압이 낮다라고 치면은 V 더하기 3 나누기 0이 됩니다. 그래서 자, 2kΩ으로 나눠줬고 자, V 더하기 3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요 전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주어졌고요. 자, 문제에서 지금 여기에 전압이 V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V를 4kg, 4000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들어간 전류가 있었죠. 6mA는 자,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죠. 그래서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보면 미지수가 하나입니다. 지금 V라고 하는 미지수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잘 정리해서 이제 풀게 되면 자, V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8V가 나오게 되고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V만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전류 I도 구하라고 그랬죠. 자, 전류 I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이 6kΩ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였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얘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전류 I에 해당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자,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5mA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예제가 하나 남았는데 이 다음 예제는 다음 시간에 이제 복습의 의미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4.5절과 이제 4.6절을 마치게 되면 자, 이제 4장이 맞춰지게 되고요. 이 4장까지 마친 후에 중간고사를 뭐 5월 첫째 주쯤 이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고사 날짜는 제가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